안녕하세요.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 선거는 안철수 의원 그 선거 버스 일산화탄소 질식사한 사건 때문에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여야가 뭐 로고송이라든지 음악 뭐 이렇게 율동 이런 거는 안 하고 조용히 선거 운동을 치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인원이 모인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렬히 윤석열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요즘에 뭐 여론조사도 계속 모든 게 다 1등으로 나오니까 1등. 그래서 거기서 좌파는 물려치고 불법을 일삼는 후보는 물려치자 그런 뜻에서 어퍼컷 세레모니 냈습니다. 좌파는 물려치자, 좌파는 물려치자. 멋졌어요 그냥. 그때 그 장면이 정말 박력 있고 신났어요. 그냥 어퍼컷 좌파는 물려치자. 그게 요즘에 아주 유행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좌파를 물려치자 어퍼컷.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어퍼컷 좀 많이 해보세요. 오늘은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김혜경 씨의 그 뭐 자동차 관용 자동차 가지고 썼다, 뭐 5급 여자를 비서관 같이 썼다, 뭐 배 땡땡이, 배 XX, 배 여자가 배 씨인가 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 초밥 뭐 10인분 이거가 계속 나왔는데 어느 언론이 아니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추적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성남시장 할 때 그때 그렇게 한 거가 문제입니다. 뭐 경기도지사일 적에도 이제 이렇게 법인카드 가지고 뭐 소고기라든가 뭐 초밥이라든가 뭐 샌드위치든가 뭐 이렇게 물건들을 사댔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전 상상이 안 돼요. 전에 말씀드렸지, 저도 구청장 때요, 그 구청장 뭐 어느 때 내 개인차 타고 이제 출근도 하고요, 또 개인차 가지고 퇴근도 하고, 또 이제 회식이 있고 이제 또 혹시 술자리가 있게 되고 그러면요 이제 관용차 가지고 다니고 있죠. 근데 그 관용차를 가지고 이제 거기 구청에 있는 기사가 이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타고 될 수 있으면 그 기사를 빨리 집에 일찍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 정말입니다. 난 우리 집사람을 한 번도 그 차에 태본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뭐 출근하니까 같이 타고 나오나요? 뭐 아니면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차를 보내는 거예요. 뭐 집이차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 안 했고, 아이들도 비바람이 치고도 뭐라고 쳐도 그 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뭐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당연히 상식이죠. 공과사는 분명해야 되니까. 근데 관용차를 집에다 보낸다. 그랬을 적에 거기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의원들, 그 경기도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광역 의원들이죠. 의원들은 그런 거 정보도 알고 알았었는데
그런 거를 그 행정감사할 때 따지거나 그걸 뭐 짚어보거나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경기도에도 기자실이 있는데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도하고 뭐 그런 거 보도하다 보면 그것이 언론 저기 저 중앙방송 공중파에서도 그거를 보도를 할 텐데 전에 그걸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터져 나온다. 이건 말이죠. 나 그 지방자치 하면서 구의원들이나 아니 광역 그 도의원들이든가 무슨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을 제대로 일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내 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덮어주자 그랬던 건가? 그간 지방자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지방의원으로 뽑지를 말아야 돼요. 전부 다 낙선시켜야 돼, 낙선시켜야 돼. 아, 도민을 위해서 도민 대신 가서 행정을 잘 하도록 예산을 잘 쓰도록 한다고 의원들이 선거 나가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했냐고? 하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내가 만약 그랬다면 그 당시 구에 있는 의원들이 뭐 구에 있는 기자들이 그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감추고 나왔을까? 참나 참 희한한 나라 희한한 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밥 10인분 배달된 곳은 이 부부 옆집. 그러면 그렇겠지. 야당은 불법 선거 캠프 명백한 허위. 여당은 명백한 허위래요. 허위. 참나. 여당은 자기네들이 편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도 무조건 아니다. 무슨 허위다. 고발한다. 뭐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옛날에 박통 때는 어떻게 했는지 좀 인간들아 정신 좀 들거든 좀 생각을 좀 해봐라. TV조선 2020년 8월 GH가 직원 합숙소용으로 경기도 순회동 아파트 2년간 9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 이 후보 자택 옆집이에요. 아파트 옆집이래요. 국민의힘 초 10인분 많은 양은 이 후보집 아니라 옆집 합숙소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 당시 GH 사장 판교 사업단 직원들 숙소였다. 이 후보 옆집이란 사실은 TV조선 뉴스 보고 알아. 김씨가 지켜준 초밥 먹다니 우리는 법인카드 없느냐. 야, 숙소를 얻어준다 직원들. 그것도 참 내가 볼 때는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한데 식사를 시켜준다. 법인카드로. 참 도대체가 엉망진창이구만. 이 좌파들이 하는 행정이네. 이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을 배달시켰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음식이 배달된 곳은 이 후보 부부의 자택이 아니라 그 옆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인 2020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후보 바로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차렸다는 보도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TV조선은 지난 16일 2020년 8월 GH가 직원 합숙소용으로 경기도 순회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GH 직원 합숙소는 사실상 불법 선거 캠프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렇게 직원들 합숙소를 얻어서 경기도가 그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에 국민의힘은 김씨가 전 경기도청 총무과 6.5급 사무관 배모 씨를 통해 주문한 초밥 10인분 등 많은 양의 음식은 이 후보 집이 아니라 옆집 합숙소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막 헤쳐먹는구나. 그냥 이놈도 헤쳐먹고 저놈도 헤쳐먹고 그냥 이 여자도 헤쳐먹고 저 여자도 헤쳐먹고 막 헤쳐먹는구나. 야, 좌파들 참 대단하다. 양심도 없고 국민들은 알기로 뭐같이 강아지나 돼지로 아는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 측 선대위 공보단은 17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더불어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했다. 맨날 아니래. 맨날 모른대. 맨날 틀렸대. 참말로. 야, 인간들아. 한 100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언젠간 다 까집어진다고. 인간들아, 인간같이 좀 살아라. 또한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GH 사장이었던 이헌욱 선대위 약속과 실천위원장 역시 원래 용도 그대로 판교 사업단 직원들의 숙소로 쓴 것이고 이 후보의 옆집이라는 것은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야, 아니 경기도 그 사업단에 가서 있는데 이재명 후보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저께 보도를 보고 알았대. 예? 그동안에 여지껏 살았는데. 야, 진짜 새빨간 거짓말도 하는구나. 아니 옆집이 사는데 그때 경기도 관계대 직원인데 옆에 도의사가 사는데 어떻게 이제 알아? 이런. 와, 이 사람들 정말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이 사람들 나라도 다 거들어 먹고 나라도 팔아먹지 않겠나 이거. 앞서 TV조선이 해당 호수에 살고 있는 이에게 질의하자 그 역시 이 후보가 옆집에 살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참나. 그냥 몰랐다. 그러면 다냐? 이 위원장은 이어 직원들이 거기서 김씨가 시켜준 초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턱없는 소리라며 우리는 법인카드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 그냥 짜고 치는 모습이야. 다 모른다는구만. 그는 경기도 전역의 공사 직원들의 합숙소만 100여 개에 달한다며 숙소를 전세로 얻은 것도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 비용상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떻게 직원들의 숙소를 그렇게 얻어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야, 그거 참 묘하네. 경기도는 돈도 많은가. 그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맞붙였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빨리빨리 고소를 해. 고소하면 다 밝혀질 거 아니야. 한편 지난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과잉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A씨는 그 7급이라는 사람이네, 직원이요. A씨는 지난해 이 후보의 자택으로 초밥 10인분을 포장 배달한 뒤 총무과 사무관 배씨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A씨에게 배달을 지시했던 배씨조차 초밥 10인분이라는 많은 양이 배달된 것을 두고 의아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됐다. 공개된 파일에서 A씨가 배씨에게 초밥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라고 물었고 배씨는 별말 없는데? 라고 답했다. A씨가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라며 놀라워하자 배씨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니냐? 라고 대답했다. 그렇겠지. 이에 A씨는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라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의 집에 방문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옆에 집 간 거가 사실 아니요. 그렇다고 무슨 강아지한테 먹였겠어. 버렸겠어. 그러자 배씨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 영화 기생충 속 주인공 가족,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배씨 자체도
그 비서관에 있던 5급 배 땡땡이 그 배씨라는 그 여자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자택 밑에서 하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 그렇지 않니? 라고 의아해했고, A씨는 2인분씩만 먹어도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라고 동조했다. 이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녹음을 이거 폭로한 겁니다. 배씨는 전임자를 언급하며 누구누구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라며 나한테 만날 그랬다.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 전임자도 그걸 그런 걸 미스터리라고 남겼대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먹나? 그렇게 많이 들어서 뭐나? A씨는 사모님이 말라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아들도 잘 먹나 봐. 그 생각을 했다라고 답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먹고 안 먹고가 지금 주관점이 아닙니다. 누가 먹긴 먹겠죠. 그 돈을 왜 국민 돈 법인카드로 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도로 환수시켜야죠.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 카드로 음식 등을 구입하게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하는 등 이른바 카드깡 의혹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과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뭐 어디 누가 모은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 참 이 사람들 좌파 정부들 정말 못 있겠네요. 정말 못 있겠네요. 못 있겠어. 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해경궁 김씨라는 김혜경 씨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그냥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저 죄송하다고 그냥 그러니까 말 한마디 던지고 진심에 섞인 것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말이야.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는 계속 그냥 씹고 뭐하고. 야, 진짜 인물 없고 사람 없네. 이런 사람들 대통령 후보 부인 되면 나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오히려 내가 볼 땐 지금 김정숙 씨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으네. 뭐 대통령 당선되지도 않겠지만 나라가 미치지 않고 국민이 미치지 않고 당선이 되겠습니까? 되지는 않겠지만 참 이러한 걸 보면서 야, 어이가 없구나. 참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앞으로 태어난데도 이런 거 또 볼까? 또 있을까 이런 거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또 있겠습니까? 와, 정말 너무너무하구만. 너무네요. 우리 국민들만 봉이요.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일 끌어당기고 일 절 끌어당기고 내려는 건 내대고 안 내면 그냥 뭐 그냥 독촉하고 그냥 딱지 붙이고 분리득 준다리고 말이지 뭐 하고 국민들만 참 힘들게 살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권 교체 되도록 좌파를 오퍼컷으로 날려보내야 됩니다. 날려보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이것저것 비교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번에는 좌파 정부, 무능한 좌파 정부에서 정부를 교체가 돼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이 정권, 좌파 정권 심판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아, 참말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걸 보고 삽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예? 아니 도의사 부인이 관청차 타고 다니고 오고 비서관을 갖다가 돈 놓고 심부름 시키고 옷 정리 시키고 법인카드 가지고 다 그냥 뭐 집안에 쓰고 싶은 거 남 사주고 싶은 거 막 사. 응? 아, 초밥 시부름 시켜서 식구가 둘이 있는데 그럼 누가 먹어 그요? 옆에 집이 글로 보낸 거 아니냐고. 그렇게 뭐 보도를 했는데 아니래. 옆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재명 부인이 거기 이재명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대. 모르는 사람은 치매에 걸렸냐? 어떻게 몰라 옆에 있는데. 자기네 관에 있는 우두머리가 사는데 어떻게 모른다냐 인간들아. 그래도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텐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자기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에휴 답답합니다. 오늘 참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권중광 TV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좀 더 안 누르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도 안 설정하는 분들은 알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씩만 권중광 TV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고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